12월 7일 정군의 야구시장 정근호. 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A 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았던 A등급 선수 투수 최원태 선수의 행선지가 결정됐죠. 계약 조건은 4년 최대 70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은 이번 영입을 통해서 원태인, 아리엘 후라도, 데닐 레이스, 최원태까지 리그 정상급 1에서 4 선발진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긴 봤는데 네. 이종렬 단장이 최원태 선수를 직접 만나가지고 협상을 좀 많이 진행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종렬 단장한테 협상 과정을 좀 물어봤는데요. 이야기가 나온 거는 굉장히 오래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흐른 배경에 몸값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선수는 아무래도 엄상배 선수가 앞서 FA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지만 구단은 그걸 또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협상이 좀 길어진 편이라는 설명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협상이 길어질 때는 에이전트만 계속 만나는 것보다는 선수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거든요. 서로 대화를 나눠보자는 거죠. 네. 그럼 선수도 구단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기는 거고 구단도 선수한테 갖고 있었던 객관적인 시각을 좀 주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종렬 단장이 최원태 선수를 만났었고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대요. 워크의식이 안 좋다는 소문이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이 아파서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그 부분을 뭔가 좀 다르게 해석을 했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이종렬 단장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잘 전달하지 못한 선수의 책임도 있다. 이종렬 단장이 최원태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 시즌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고 자신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돈을 주고 그럼요. 모셔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서 모셔왔기 때문에 그 선수가 잘하는 게 삼성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 FA 선수를 영입할 때 이 최원태 선수의 그 활약이 좋다면 좋은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구단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 이 사례가 잘못 되면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종렬 단장은 최원태 선수의 2025 시즌 성적에 대한 굉장히 좀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 계약 규모를 보면 인센티브, 그러니까 옵션이 12억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챙겨먹기 어려운 내용으로 다 돼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선수가 챙기기 어려운 옵션을 포함시켰다면 계약 사인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네, 섞여 있대요. 섞여 있어요. 어려운 것도 좀 포함돼 있고, 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것도 포함돼 있으니까 그거는 서로가 양쪽의 반반의 입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중에 혹시 30승 막 방울 1점대 막 이런 건 없겠죠? 자세한 거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관심은 원소속 구단인 LG로 향하게 됐습니다. 2025 FA 공식 선수 가운데 A등급 선수는 총 3명이었죠. 최원태, 김원중, 구승민 선수였습니다. 김원중과 구승민 선수는 원소속 팀이 롯데자이언츠와 계약을 마쳤죠. 최원태 선수 이적으로 LG는 A등급 FA 보상 규정에 따라서 보호선수 20인 외 부상선수 1명과 전년도 FA 선수 연봉 200% 또는 FA 선수 연봉 3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원태 선수 발표가 난 다음에 야구 커뮤니티가 엄청 들끓었습니다. 과연 삼성이 20명의 보호 선수를 어떻게 묶느냐라는 게 가장 큰 관심이었거든요. 자동 보호 선수는요, 군 보류 선수 12월 5일 김현준 선수 입대로 이제 군 보류 선수 공시가 됐죠. 또 당해년도 FA 선수 김원고 선수, 또 유지혁 선수 아직 미계약자고요. 또 당해년도 신인과 육선 선수가 포함됩니다. 멤버를 보니까요. 네. 어떻게 묶어야 되죠? 잘이요. 잘 묶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젊은 선수 위주로 묶고 또 팀의 주축의 선수 위주로 먼저 묶겠죠. 문제는 나이가 좀 있는 베테랑들이 네. 과연 묶일지 안 묶일지 LG에서 또 수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네. LG가 수싸움을 그럼요. 해야 되기 때문에 투수 쪽에서 저는 데리고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 이제 LG 트윈스가 투수 쪽에서 많이 문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내년에도 중간
마무리로 이어지는 라인들이 좀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으로 투수 쪽으로 좀 더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봅니다. LG 입장에서는 투수를 데려올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네. 이건 예상입니다. 네. 근데 일단 가장 관심이 되는 거는 이제 베테랑 선수가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뭐 베테랑 선수 하니까 오승환 선수, 또 박병호 선수, 백정현 선수 이렇게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네, 이들 중에서 과연 20인 보호 선수 명단에 빠지는 선수가 과연 누가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정프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오승환 선수를 삼성에서 설마 뺄까요? 그리고 뺐다 그래서 LG에서 데리고 갈까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거의 이제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죠. 올해 또 구위가 후반기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LG에서 데려가기도 좀 애매할 것 같고 또 안 묶으면 삼성에서도 또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에서는 20일 안에 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박병호 선수는요? 박병호 선수는 아마 20일 안에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원컬럼의 선수도 아닐 뿐더러 올해 또 확실하게 뭔가 중반에 시즌 중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시리즈에서 또 좋은 흔적을 좀 많이 못 냈고 뭐 연봉이든 어떤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좀 더 미래를 좀 더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정현 선수는 어떨까요? 근데 백정현 선수가 확실하게 선발 자원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여기서 그래서 50대 50이 조금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백커쇼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제휴가 올라왔을 때는 너무 또 좋은 구위를 선보이는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백정현 선수의 카드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A등급 선수를 데려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전들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보통 한 팀의 선수당 구성 1군 선수당 구성이 26명, 28명이라고 하면 20명으로 이거를 한다는 거 너무 어때요? 너무 촘촘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망주들을 내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유망주라고 해도 또 뭐 필요한 자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때 이종렬 단장이랑 뭐 삼성 구단 관계자들이 명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LG가 어떤 선수를 꼽을까 그런 점에서 좀 많은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네. 무엇보다 셀러리캡 때문에 박병호 선수가 올해 연봉이 7억이고 7억이요. 네. 또 백정현 선수가 연봉이 4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금액을 LG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과연 LG에서 이 부담을 안고 데리고 올까? 왜냐하면 셀러리캡이 굉장히 좀 LG도 거의 초과를 할지 말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베테랑들의 연봉 덕후 선수를 데리고 올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LG가 이제 유영찬 선수가 부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이 작용이 됐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참여수 단장이랑 일단은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으로부터 명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만 명단에 있는 선수들 중 포지션 상관 안 한대요. 꼭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불패 투수다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장 좋은 선수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오승환 선수가 명단에 있다면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참여수 단장은 오승환 선수요? 오승환 선수 매력적이죠. 그러면서 오승환 선수는 보호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팀의 상징적인 선수가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차명서 단장 말로는 이전에 뭐 이승엽 선수가 있을 때도 그랬고 또 LG 박용태 선수도 그랬다.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에서는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선수다라고 맞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보호 선수 제 명단을 꾸릴 때 자기네 팀에서 필요한 선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선수를 빼가면 상대 팀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한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명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삼성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이종렬 단장님과 통화했다면서요? 네네네. 이종류 단장이 이제 현재 미국에 있어요. 네. 오늘이 지금 7일인데 오늘 새벽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직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최원태 선수 발표하자마자 미국 가신 거예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보도자는 이미 다 써놨을 테고 후라더드 선수도 좀 일찍 계약을 맺었는데 발표만 6일날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제 출국을 하셨을 것 같고
웨스트 팜비치,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삼성의 이재현 선수가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CSP라고 야구 전문 프로그램 시설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3주 가량. 그걸 직접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갔다. 왜냐하면 우리 구단에 정말 필요한 미래 자원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 훈련 프로그램을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또 구단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종렬 단장이 급히 출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종렬 단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보상 선수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KBO가 최원태 선수의 계약 공시를 하면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안에 보상 선수 명단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삼성은 최원태 선수와 협상을 하면서 20인 명단을 미리 지금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으니까 이종렬 단장이 지금 미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장님의 결재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20인 명단에 오승환 선수 들어가 있냐라고 했는데 이종렬 단장이 애둘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2의 김강민 사태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요. 네, 오승환 선수는 삼성의 레전드이고 상징성이 있는 선수인 만큼 무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이 또한 사장님의 최종 재가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오승환 선수는 보호 선수 명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종렬 단장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무리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제2의 김강민 사태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를 지지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스토브 리그가 또 이번 주에 좀 많이 바빴어요. 네.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리의 야구 시간.